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전 세계 국가별 국력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시사주간지에 속하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조사한 국가별 국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1위였죠. 예. 눈에 띄는 건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예, 기분이 썩 좋죠. 네. 한국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뭐든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세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자국 위주로 가는 나라가 두 나라 있죠.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나름대로 룰을 지키지만 그래도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좀 어려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세세하게 찾으면 정말 많겠지만 네.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장면만 가져왔습니다. 우선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과학 중에 하나가 활이죠. 이 활에 관한 것인데요. 신라 시대의 당나라에서 신라 기술자 한 명을 데려갔습니다. 거의 뭐 뺏어갔습니다. 노라고 하는 기계식 활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네. 이 노는 화살이 600보 이상 날아갔는데 이 사람이 만든 노는 사거리가 1000보 이상이었습니다. 여러 기계식 활 중에서 이분의 활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노가 5세기부터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요. 다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기본 원리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제일 기술이 뛰어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잘하는 게 1등이죠. 예, 그렇죠. 네, 기계식 활뿐만이 아니라 활 자체도 뛰어났잖아요. 예. 과학과 기술 부분에서 정말 뛰어났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중일의 배가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전투선이었습니다. 네. 인진해란 때였죠. 이 배와 화약이라는 뭐 아주 큰 과학의 분야잖아요. 두 가지 기준에 살펴보면 중국을 보면 한마디로 운하용 배였습니다. 운하를 다니는 배요. 네. 그러니까 자칭 대국이었는데 일본 전투소보다 작았고요. 지휘관으로 왔던 진리는 조선의 판옥선을 빌려 탔습니다. 중국도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펴느라 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빠르기만을 좀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크기나 단단하기 등에서 조선배에 밀렸습니다. 화포를 이렇게 놓아서 못 쏘고 매달아서 썼거든요. 네. 조선처럼 쏘면 선체가 약해서 무리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삼국 중에서 화약 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조선이었네요. 그렇죠. 시작은 늘 중국이잖아요. 화약도 그렇고. 네. 일본은 모방을 잘했죠. 근데 끝에 가서 보면 조선이 제일 잘 만듭니다. 이 전투선에 실린 화포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벌써 세종 임금 때부터 탈중국을 시작했거든요. 그 화포나 화약 만드는 기술이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네, 이것도 기술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제일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는 사람 자체가 가장 큰 자원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그것도 중국이 먼저 발명한 것 중에 종이가 있잖아요. 네. 또 인쇄술도 아시아에서 먼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인쇄술이 혁명, 음악, 종교, 인문학의 혁명을 불러왔잖아요. 네. 저는 인쇄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혁명이죠?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혁신적인 지식 기반의 경제가 이제 주류가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이게 더 간단하게 말하면 IT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IT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한국은 IT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1세기형 인쇄혁명의 맨 앞줄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T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면 엄청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부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시아 내 순위였는데 네. 세계를 놓고 봐도 한국이 가장 잘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놓고 봐도 한국이 가장 잘 만든 것.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분야가 있죠. 뭐 몇 가지 떠오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세계 최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확실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이나 전투선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 더 근본적인 요소거든요. 또 이제 활이나 전투선을 포기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내주기 싫습니다. 뭘까? 그만큼 가치 있는 세계 1등이라는 건데 뭔지 궁금해요. 예. 얼마 전에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누나,
언니, 오빠, 막내, 뭐 동생 같은 한국 단어 30개 이상이 내년에 등재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지은 옥스퍼드대 교수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어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견해였거든요. 그 외국 친구들 보면 형제 자매도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제임스 그쵸. 이러면서. 그쵸, 그쵸. 한국의 가족 문화가 수출되는 셈인데 예, 대한민국은 가족과 친족의 개념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죠? 뭐냐면 한국어 단어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한글 자체가 세계인의 문자 체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말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인류는 의미를 담는 한자처럼요. 의미를 담는 문자의 시대를 지나서 음을 기록하는 문자로 나와왔잖아요. 발전을 했거든요. 네네. 아시아에서는 단연 한글이 최고입니다. 근데 아시아뿐 아니고 세계를 놓고 봐도 한글은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배우기가 뭐 한 몇 시간 만에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요즘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한글 배우는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대요. 이게. 예. 네, 그리고 한글은 하루만 배워도 읽을 수가 있죠. 예, 이게 빨리 배워지면 또 재미도 있거든요. 네. 저는 한국이 만든 것 중에 진짜 최고 세계 1등은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네. 오늘 주제가 뭐든 잘하는 한국인이었는데 한글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부쩍 들고요. 경제 위기와 전쟁으로 좀 그런 수상한 세월이지만 뭐든 잘하는 대한민국, 이 모든 난관을 좀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기분이 좋네요. 네. 예,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걸 같이 듣고 싶습니다. 도로남. 네. 예, 이게 한글을 이용해서 만든 재밌는 노래죠. 그래서 저는 한글 배우는 외국인들한테 보조 교재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글의 위대함, 또 한국의 위대함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언제든 진짜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뿌듯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도로남, 한글을 이용해서 만든 재밌는 노래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죠. 김용임이 부릅니다. 도로남.